낚시 여물입니다. 어서오이소. 낚시 요물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어서오이소. 낚시 요물입니다. 오늘 진행은 미우코리아 박지태 대표님과 함께 합니다. 자, 오늘 뭐 얘기 나눌 주제 뭡니까? 예, 저 오늘 얼떨결에 거래처 지금 왔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이거 좀 뭐 리뷰를 해달래서 했는데 저는 잘 모릅니다. 앞전에 태국 선녀도 마찬가지로 잘 모르는데 뭐 잡혀서 왔다, 그 다음에 뭐 얼떨결에 뭐 방송을 한다 이런 얘기 자꾸 하시던데, 그 오늘 방송하는 시간 맞춰가지고 또 박지태 대표님이 이불로 또 출연하려고 온 거죠. 이런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 애기입니다. 애기 중에서 제가 영상 올린 영상 중에서 최근래 올린 영상 중에서 써보니까 효과가 좋은 애기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DTD입니다. 잘 아시죠? 이미 본인 생각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조가로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지금 팁는 시기죠. 팁는 시기인데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팁는 애기도 물론 잘 물어요. 근데 앞전 영상에 보시면은 제가 통영 가가지고 미라코로 타고 실제로 테스트를 했는데 다른 분 아무도 못 잡을 때 낚시형물이 기가 차게 잡아냈죠. 그래서 뭐 사람들이 지금 신동 아니냐고 해서하면서 막 신동 하는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한 효과 좋은 애기 오늘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옆에서 자, 안 해보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미우코리아 박 대표님도 옆에서 제가 설명하는 거 같이 뭐 공부하는 차원에서 들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DTD 제품 중에서 애기가 조금 다양하게 많습니다.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보다 한치 시장 그리고 애깅 시장이 굉장히 크다고 했죠. 거의 40년이 넘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애기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크로아티아가 어디에 있습니까? 크로아티아가 유럽에 있습니다. 어느 나라 옆에 있는 거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그런 것까지는 사실 알 필요가 없죠. 낚시하는데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자, 크로아티아에서 DTD라는 브랜드가 한국에 물건을 공급을 했고 그 제품이 한국에서 히트를 치고 있어요. 그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DTD 하는 겁니다. 제가 DTD 홍보대사도 아니고 이불로 막 DTD 제품을 꺼내가지고 효과 없는 제품들은 특히 낚시용물 홍보 안 하는 거 잘 알고 있죠. 소개 아예 안 해드립니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베이직 애기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타입의 베이직 애기가 있습니다. 시중 낚시방에 가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DTD 포장이 되어 있죠. 고추장 타입인데, 자, 기본적으로 베이직 애기가 있고, 그리고 내추럴 계열이죠. 내추럴 계열의, 자, 사실감을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내추럴 계열의 애기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리얼핏이라고 거의 실물에 가깝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감 괜찮죠? 예, 뭐 내추럴 계열인데 괜찮습니다. 천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대답을 못하죠. 자, 그리고 소형 애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팁는 애기에는 잘 시도를 안 하는 스타일이죠. 2.25입니다. 2.5까지는 쓰는 분들을 봤는데 2.25 같으면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셨던 애기가 바로 이 애기입니다. 이 애기 2.25 애기죠. 굉장히 작습니다. 거의 우리 호래기 2단 채비할 때 사용할 정도의 나우리 애기급입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내추럴 계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조금 보기 힘든 제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것도 애기입니다. 자, 박 사장님, 예, 이게 디자인 형태가 어떤 형태죠? 미노. 그렇죠. 예, 미노하고 그 다음에 애기 바늘이죠. 예. 애기 바늘하고 두 개를 접목시켜 가지고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수작업으로 해서 튜닝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셨던 제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한치 낚시할 때도 한번 테스트 해보겠다고 소개해드렸는데 그때는 한치를 못 잡았습니다. 그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 아무튼 이것도 애기입니다. 애기인데 미노 애기. 그리고 똑같은 미노 애기인데 얘는 밖에 피가 일반 그냥 인쇄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TD 모델 중에서 오이타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오이타. 그냥 들었을 때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이게 뭐 일본 발음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DTD에서 오이타라는 시리즈를 출시를 했죠. 자, 베이직이라고 작게 표기되어 있죠. 까만 글씨로. 근데 사이즈가 DTD 제품은 3호 이상을 출시를 안 한 건지 국내에 유통을 안 시킨지 모르겠는데 거의 3호가 메인입니다. 3호가 메인인데 자꾸 탁자를 누르니까 지금 카메라가 흔들흔들하잖아요. 예, 좀 떼고 얘기하겠습니다. 3호가 메인인데 마찬가지로 이게 3호가 크기가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3호 1호가 말씀드린 대로 3cm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3호니까 마찬가지로 9cm. 위에 윗부분 보시면은 반을 빼고 그다음에 위에 고리 부분 빼고 순수한 이 몸뚱 있죠. 몸뚱 길이가 9cm입니다. 그래서 DTD에서 얘기하는 3호는 몸뚱만 9cm다. 물론 일본 야마시다 찌르겐 제품도 대체적으로 다 똑같죠.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베이직이에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거는 침강 속도입니다. 침강 속도 보시면은 이 제품이 5.5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1m 침강하는데 5.5초가 걸려요. 그래서 보통 5.5초라고 안 하고 5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5초 정도 내려가는 게 야마시다 제품으로 비유를 하자면은 셀로 타입이 되는 거죠. 셀로 타입이 되겠는데 DTD 브랜드에서는 5.5초가 내려가지만은 베이직이라는 표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야마시다하고 비교했을 때는 셀로 타입인데 셀로 타입이지 않느냐 이렇게 또 헷갈릴 수가 있는데 브랜드마다 표기 방법이 좀 다르다는 것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컬러가 보시면은 예전에 그 화살적 오징어 할 때 제가 소개해드렸던 가번 시리즈 있죠. 그 가번 제품도 마찬가지인데 피가 DTD는 조금 특이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가 아니죠. 예. 그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피는 자 이런 식으로입니다. 제가 데스페라도 제품 소개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피를 쓰죠. 안에 속에다가 금색이냐 은색 아니면 레인보우 레드 계열, 블루 계열, 보라 계열 그런 식으로 속피를 넣고 그 다음에 밖에 피를 분홍 계열하고 모양을 만들어서 보통 완성을 하는 게 일반 액이라면 DTD 제품 같은 경우는 피 자체가 조금 특이합니다. 그죠? 실물을 이미 많은 분들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아무튼 기본 피에다가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죠. 자, 이런 타입의 베이직 제품이 있고 그리고 두 가지 되어 있습니다. 내추럴 계열인데 제가 이 제품으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죠. 근데 반대편에 보시면은 우리 보통 갑각류에 보통 붙어 사는 기생충 있죠. 기생충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물하고 조금 사실감에 가장 근접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죠? 이게 기생충입니다. 예. 아시겠죠? 자, 기생충까지 붙여놔가지고 디테일하네요. 디테일하죠. 그러니까 이름이 DTD겠지. 자, 그리고 내추럴 계열도 보시면은 국내외 제품 중에서 가장 내추럴하게 표현한 제품이 실제로 DTD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게 화면상 표기가 정확하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는데 자, 굉장히 디테일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내추럴 계열 같은 경우는 해가 지기 전에 초저녁에 써보니까 거의 효과가 만점입니다. 항상 제가 시작은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팀런이든 그 다음에 일반 캐스팅 에깅 낚시든 간에 내추럴로 거의 시작을 하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근데 항상 반응이 다 좋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추럴 계열은 시간대, 물때, 물 색깔, 수온하고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잘 접목이 되지 않는 접목이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이드에 보시면은 사운드 이펙트라고 적어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흔들면 소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펙트가 이제 효과음 이런 뜻인데 효과음이 들리는 래틀이라고 하죠. 래틀 맞습니까? 자, 소리 나죠. 그리고 제가 한치 낚시할 때도 소개드렸던 슈림프 시리즈입니다. 자, 새우 모양인데 조금 차이 나는 거는 한치 낚시할 때 제가 소개드렸던 스테 계열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갑각류의 골격 있죠. 골격이 금형이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데 일반 애기 같은 경우는 일반 민자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속피가 없습니다. DTD 제품 특징 중에 하나가 속피를 갖다가 안 깔고 밖에 피로만 이루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불빛에 따라 가지고 안에 컬러가 바뀌고 이런 타입이 없습니다. 대신에 올 야광입니다. DTD 제품은 올 야광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밖에 표기에도 다 글로우라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냥 올 야광인데 축광 자체가 축광력이 조금 우리가 봤을 때는
조금 약하다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UV 후레쉬를 비추던 축광기를 비추니까 축광력은 사실 조금 떨어졌는데 밖에 외관상 피가 조금 더 실감 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자, 이 타입이 있고 그리고 제가 오늘 집중적으로 제가 해드릴 제품이 이 2.25X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셀로권에서 거의 먹히죠. 왜냐하면은 진강 속도가 거의 1m 내려가는데 7.7초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7.5초, 7.5초네요. 7초대입니다. 보시면은 베이직 타입인데 얘는 진강 속도가 더 느려요. 물론 중량이 이제 작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7.5초 같으면은 거의 셀로우 중에서도 슈퍼 셀로우급에 거의 근접하죠. 우리 슈퍼 셀로우가 8초대에 들어가니까. 근데 이 제품을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애기 마스크라고 하죠. 애기 싱크라고 하는 이런 추 역할을 하는 싱크를 씌워가지고 제가 해보니까 훨씬 더 잘 물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물색 그리고 수온 그리고 뭐 바다의 뭐 환경에 따라서 어떤 예민함 있죠. 이럴 때에 애기를 갖다가 3.5 또는 3.5 딥 타입으로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작은 걸 쓰니까 다른 사람 안 물 때 저 같은 경우는 막 덥석덥석 잡아냈죠. 그래서 분명히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낚시용물을 혼자서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저는 아직 영상을 못 봤습니다. 영상을 보고 오셔야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자신 있게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잡으면은 그거는 우연이라고 하죠. 근데 와 콧방귀 픽픽 낍니까? 아닙니다. 아무튼 마리수가 뭐 몇십 마리는 제가 사실 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는 못 내는데 그래도 또 다른 사람들 못 잡을 때 본인 혼자 잡아내면은 그거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 잡아왔으면 한 마리씩 갖다 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소에 또 제가 또 나눠드리는데 예? 요번에 잡은 거는 제가 몇 마리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또 언제 뭐 준 적이 있어요? 우리 집에 키가 참- 식구들 주려고 제가 조금 몇 마리 숨겨놨습니다. 전혀 자, 이렇게 하시면 거짓말입니다. 되고. 자, 그리고 사이즈가 2.25인데 컬러가 이런 형식의 컬러가 나와요. 이게 풀 컬러라고 표현을 하는데 올 풀 컬러 한 가지 컬러만 나오는 이런 타입을 풀 컬러라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있죠. 등하고 그 다음 배 쪽하고 컬러가 다른 타입의 일반 노멀 컬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풀 컬러냐 아니면 일반 노멀 컬러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풀 컬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전문용어로 어필 컬러라고 얘기합니다. 해당 대상 어종한테 굉장히 어필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컬러가 입혀졌다 해서 어필 컬러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아시겠죠? 얘 역시 안에 레틀이 들어갔습니다. 소리 나죠? 그리고 2.25 중에서 마찬가지로 또 내추럴이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무늬 오징어 가면은 꼭 써보고 싶은 사이즈가 이 사이즈인데 얘도 2.25예요. 마찬가지로 레틀 다 들어가 있고 올 축광으로 되어 있습니다. 축광 제품 글로우 표기되어 있고 그리고 내추럴 계열 굉장히 사실감 있게 사이드에 기생충까지 똑같이 3호 애기하고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조금 특이한 제품 일반 미노 애기 있죠. 미노 애기 미노 타입의 애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립 모양 보시면은 이 모양이 어떻게 액션한다고 했죠? 이게 좌우로 비뚱비뚱 뒤뚱뒤뚱이라고 했죠. 그렇게 표현하는데 제가 던져보니까 얘가 그렇게 뒤뚱뒤뚱 하진 않습니다. 그냥 거의 이런 식으로 오는데 원래 이 제품을 만든 취지는 트롤링입니다. 우리가 아는 트롤링이 어떤 거냐면은 배의 속도를 굉장히 2노트 또는 3노트 정도의 천천히 가는 속도죠. 그 속도로 가면서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별다른 액션 없이 그냥 연결해가지고 쭉 끌고 가면은 한치하고 무늬오징어가 뒤에 따라와서 바로 덥석 무는 그런 타입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DTD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실제로 애기 잡는 거 영상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 타입이고 보시면 되고 이런 애기하고 그 다음에 셀로 타입 이런 작은 애기들 있죠. 이런 애기들은 어디에 쓰는 게 유리하겠습니까? 예? 저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내가? 이게 대답도 안 하는 시청자한테. 수심이 깊은 곳에. 수심이 얕은 곳이라고 얘기해야지. 셀로 타입이라고 얘기하면 이래서 사람이 배워야 됩니다. 좀 애기 싱크. 네, 애기 싱크. 아니요, 싱크를 때문에. 빼고 제가 셀로 타입일 때.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면.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이러면 어떻게 설명해 보실래요? 그 수심이 얕은 곳이죠. 그렇죠. 네. 수심이 얕은 곳입니다. 집어가 됐을 때, 선상에서는 집어가 됐을 때, 그러니까 상청으로 부상을 했을 때죠. 무늬오징어들이 부상을 했을 때 50cm에서부터 한 5m간 내외죠. 특히
50cm에서 한 2m 정도까지 굉장히 부상을 했을 때, 그럴 때는 무게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든지 아니면은 여밭이라든지 몰 있죠. 수초 같은데 우리가 잘피 수초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잘피 수초 쪽에는 간조가 되면은 또 물이 빠지죠. 그럴 때 미끌림 없이 사용하실 때 굉장히 도움됩니다. 이 타입이 전부 싱킹 타입이에요. 싱킹 타입이기 때문에 캐스팅 하시고 떨어지면은 기본적으로 그 상태로 그냥 계속 별다른 액션 없이 끌어주시면 하면은 얘가 이렇게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면서 어떻게 해요? 무늬오징어 덥석 잡아내죠. 근데 이 제품 가지고는 제가 아직까지 실물을 한 번도 못 잡았기 때문에 다음에 이 제품은 제가 셀로권에서 낚시할 때 서서 효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컬러가 기본적으로 올 야광인데 미노 타입 같은 경우는 안에 레틀이 없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자, 이런 식으로 또 컬러가 종류가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컬러들이 있는 제품이에요. 바늘은 올 2단입니다. 1단, 2단 아시겠죠? 그리고 미노 타입 중에 또 한 가지, 자, 이런 타입이에요. 그냥 인쇄가 되어 있는 이런 타입입니다. 퀄리티는 처음에 소개해드린 이런 제품들, 그리고 이런 타입의 미노보다는 제가 생각에는 퀄리티는 조금 떨어지는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타입이고 끝에는 축광으로 마무리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컬러는 앞에서 보신 고등어 타입하고 여기 있네요. 이런 타입, 이런 식으로 컬러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름은 조금 다른데 모두 다 미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셀로우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노 타입의 애기, 이런 미노 타입의 애기, 그리고 2.25 애기, 2.25 애기에다가 제가 이번에 추천해드릴 팁는 타입의 애기는 2.25에다가 한 15g 또는 20g의 앞에 마스크를 씌워가지고 침강을 시키면은 의외로 침강 속도가 물 저항을 작게 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자, 요 제품을 참고하셔가지고 팁는 가실 때 낚시용물 믿고 한번 써보세요. 저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소개할 수 있고, 영상 자체가 편집이 안 됩니다. 잡아난 고기를 걸어가지고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편집이 안 되죠. 그리고 미라클호에서 선장님들하고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충분히 봅니다. 근데 무늬오징어 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좀 예민하게 세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세팅법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고기는 물어요. 물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전에 소개해드린 제품 있죠. 싱크 계열 중에서 데스페라도 제품입니다. 이 데스페라도의 싱크가 5g부터 25g까지 보통 나오죠. 그러면은 그 제품을 갖다가 마찬가지로 여기다 끼워서 쓰시면 되는데, 그때 제가 요거를 설명 안 해드렸지만 요거를 밴드를 버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출구가 되거든요. 무게 표시 있고 있죠. 그러면은 앞에 싱크에다가 끼우세요. 끼우실 때 요 턱 부분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추 있죠. 추 사이에 이렇게 끼우셔야 돼요. 끼우시고, 자, 이렇게 끼우시고, 그러면은 앞에 고리가 나오죠. 여기다가 스냅도로 연결하시고, 아래쪽에 밴드를 추 안쪽에 이렇게 걸어주세요. 자, 이렇게 살짝 걸어주시면 됩니다. 얘는 2.25기 때문에 좀 밴드가 팽팽하게는 안 됩니다. 그리고 써보시면 이게 조금 끄떡끄떡 한다고 액션이 깨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다가 스냅도를 끼워보니까 전혀 깨지는 거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참고해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미오코리아 박지태 대표님 모시게 된 이유가, 오늘 지나가다가 사실 붙잡혀온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저보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정보를 기술적으로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우리 낚시용물 시청자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했죠. UV죠, UV. 일반 두 종류뿐만 아니라 물고기들은 마찬가지지만 반응을 하는 컬러가 있죠. UV 컬러입니다. 자외, 보라색을 넘어선 그 이외의 색깔들은 물고기들이 볼 수 있는 컬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UV 축광 후레쉬라는 걸 사용해서 비춰보는데, 박 대표님, 예. UV 컬러가 먹히는 게 있고 UV 컬러가 안 먹히는 게 있고 그렇죠. UV 컬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형광이라 해야 됩니까? 예, 형광 컬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예. 형광 컬러가 먹히고 안 먹히고 그 차이점, 그거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이 컬러가 형광 도료를 가지고 형광실이나 원단을 가지고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게 틀리고 이게 UV가 안 들어간 똑같은 색깔이라도 UV 형광 도료가 안 들어간 거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UV 안료가 안 들어갔다고요? 네네 UV 도료라고 하는 게 맞고 도료. 예. 예. 이게 이제 물 속에 들어갔을 때 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이제 물고기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약간 예를 들어서 뭐 보는 분마다 컬러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냥 붉은 계열인데 빨간색은 아니고 약간 연빨간색 그런 계열이거든요. 꽃분홍색이라고 꽃분홍색 합니다. 좋습니다. 그런 컬러인데 이게 UV 후레쉬하고 만나면 컬러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그게 이 실이 일반 실이 아니고 네네. 약간 형광 도료, 형광 도료를 입힌 실이죠. 형광 도료가 들어간 실이 색깔이 다르게 나올 수 있다. 네네. 그거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여기 지금 카메라에 보시면 이게 약간 주황색, 꽃분홍색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축강 후레쉬입니다. 후레쉬 가지고 일반 후레쉬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예, 안 됩니다. 이 보랏빛이 나오는 축강 후레쉬를 가지고 했을 때 이제 하늘에서 태양이 떴을 때 물속으로 이게 이제 굴절이 되면서 빛이 들어가면서 여기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이게 UV 후레쉬인데 예, 여기 보시면 보라색이 나오죠. 예. 이 보라색을 비췄을 때 예, 이렇게 색깔이 이러면 잠시만요. 네, 한 번 더 제가 예. 이게 화면에 어떻게 볼지 모르겠는데 이 오렌지 보입니까? 오렌지입니까? 예. 이 빛살무늬 보이시죠? 빛살무늬. 예. 네. 빨간색이 전부 훨씬 더 선명하게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테스트 해 보시냐면은 혹시 가지고 계신 축광 UV 후레쉬 있죠? 그 후레쉬를 가지고 우리 집 주위에 있는 어떤 사물에다가 한번 비춰보세요. 비춰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 스티커 같은 경우에 요거 해볼까요? 네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글로우라고 표기된 노란색 스티커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거 해봤기 때문에 제가 합니다. 여기도 노란색 스티커가 있죠. 이 두 개 스티커 같은 노란색인데 UV 축광 후레쉬를 비추면은 어떤 거는 형광 반응을 하고 어떤 거는 형광 반응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거는 형광 도료를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일반 우리가 안료 가지고 한 거고 요 노란색은 이제 UV 안료를 가지고 이제 만든 겁니다. 스티커 같은 스티커라고 해도 같은 노란색인데 이런 형광 계열이 들어가 있는 스티커를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면은 물고기한테 어필할 수 있는데 훨씬 더 도움된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까? 네네네. 그래요? 자, 그럼 제가 이것도 똑같은 UV 후레쉬 가지고 이 노란색 부분을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네. 예.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반사판 안내판 있잖아요. 안내판이라든지 밑에 이제 그런 거 그 옆에 이제 그 가드레일 봉 거기 빛이 반사했을 때처럼 이렇게 노란색이 빛나죠. 이게 UV 반응을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했을 때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이쪽 노란색은. 이게 화면상에 잘 알아보시겠습니까? 네. 요거는 집에서 지금 저 미우코리아 대표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듣고 집에 있는 UV 후레쉬 아니면 UV 후레쉬 혹시 구입하시면은 어차피 애기 낚시하실 때 도움이 돼요. 그래서 UV 후레쉬 중에서 이 해동계 요거 금액이 가격이 제일 싸요. 이게 10,000원인가 정도 할 건데. 아니면 더 싼 것도 있습니다. 뭐. 그렇죠. 중국 알리 가면은 금액이 또 싼 거 있습니다. 그런 제품 써도 되니까 아니면은 해동계 제일 싸니까 저런 UV 축광 후레쉬 사가지고 한번 비춰보시면은 원래 내가 눈으로 보는 컬러에서 UV 축광 후레쉬를 비추면은 컬러가 바뀌어요. 그거 좀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반응성 안료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케이무라 도료라고 있습니다. 그 케이무라 도료를 넣어가지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자외선을 받았을 때 이게 끄떡끄떡 하니까 하지 마세요. 네네. 그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외선을 받으면 그게 이렇게 파랗게. 네, 그거는 형광 물질은 물질인데 그거는 이제 반응성 안료라고 합니다. 이 자외선을 받았을 때만 나타나는 색깔. 예,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형광 무늬가 아닌데도 여기다 발라 놓으면 자외선을 받으면 그 무늬가 나타나면서 나오는 그 파란색이 나옵니다. 예, 그게 이제 케이무라 도료로 해가지고 요즘에 시중에 또 그런 그런 게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요즘은 추세가 바늘도 있고. 거의
K무라, 뭐 UV 약간은 같은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원상 그런 재료를 사용해 가지고 나오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일본에서 먼저 출시를 한 것도 있지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일본 또는 뭐 크로아티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나라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갖다가 접목시켜 가지고 제품화 하는데 출시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 효과는 뭐 한 50% 정도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할 때보다는. 예. 축광 자체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칼치 같은 경우에도 요즘은 아직은 그 축광이라고 하죠. 축광 안료가 들어있는 그런 튜브라든지 그런 걸 사용하는데 이게 시간 지나면 나중에 K무라 지금도 그런 제품이 나오죠. 네네네. K무라 도료가 들어가 있는 K무라 도료로 마감이 된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축강, 뭐 K무라 도료, 그 다음에 이렇게 현강 안료 이게 다 틀립니다. 저희가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예. 다 똑같은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요게 이제 관점에서 보는 종류는 다 다릅니다. 그렇죠. 네. 아무튼 이걸 바르든 저걸 바르든 어떻게 마감을 했을 때 축광이냐 아니면 K무라나 UV 계열의 도료나 안료를 갖다가 마감을 했을 때 덧칠을 했을 때 효과가 있으면은 낚시꾼 입장에서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죠? 흰색은 거의 다 보시면 이게 자외선을 다 반사를 시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흰색. 식육점이나 뭐 나이트 클럽 갔을 때 흰색 옷을 입으면 이렇게 더욱 또 흰색으로 예, 빛을 발하면서 이 부킹을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얘기는 저 딴 데 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렇죠. 우리가 그 어떤 불빛을 갖다가 뭐 반짝반짝할 수 있는 그런 나이트 클럽에서 불빛을 흰 티를 입고 갔을 때 흰 색깔이 흰색 걸로 안 보이죠. 약간 보라색 계열이라 해야 됩니까? 아니 흰색인데 극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렇죠. 약간 야광처럼. 예, 이것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요런 이 티를 입고 예, 갔을 때 예. 나이트클럽 가면 이게 더 흰색으로 이렇게 발광을 한다고 해야 되나? 예, 약간 더, 맞습니다. 예, 예. 제일 이해하기 쉬운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흰색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흰색이 기본으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답니까? 예, 일단 뭐 답니다. 예. 예. 더 뭐 UV에 대해서 설명하실 거 있어요? UV 대수 이제 끝났습니다. 아쉬우면 뭐 노래라도 한 곡 부르시든가. 저희 제품 중에 이제 좀 있으면 UV 제품이나 뭐 K무라 도료 지금 뭐 축광 매니큐어도 나오고 있고 예, 앞으로 좀 많이 이렇게 나올 예정입니다. 예. 효과가 있으면은 미국 코리아 제품 찾습니다. 지금 흘림 낚시 시장에는 꽤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가을 시즌 되면은 우리 또 미국 코리아 사장님 뭐 자주 보실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흘림 낚시에서 사용하는 뽕돌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주걱통이라든지 그런 소품들이 다양하게 많죠. 그래서 그때 미국 코리아 얘기를 또 하기로 하고 오늘은 DTD 제품 애기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이 소개하는 거에 집중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집중했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오늘 DTD 제품에 대해서 애기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개해드렸습니다. 기본적인 베이직 타입 그리고 침강 속도가 5.5초라고 셀로 타입 정도의 느린 속도로 침강을 한다는 거 그리고 소형 애기 2.25의 애기 기본 오이타 시리즈 그리고 그 중에서 또 내추럴 계열 3호도 마찬가지로 둘 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미노 타입의 애기 이 타입은 국내에 있는 제품이 DTD 제품밖에 없습니다. 이 제품들 살펴보시고 다 글라보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그 글라보스 시리즈의 계열입니다. 그리고 일반 이런 식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 미노 타입의 애기들까지 있습니다. 가격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금액대는 뭐 인터넷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은 그 제품 판매처마다 조금 다르니까 그거는 뭐 소비자들께서 살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양한 제품을 알고 계시면은 내가 현장에서 사용할 때 훨씬 더 응용할 수 있는 실력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오늘 소개된 제품 참고 사항으로 알고 계셔가지고 애기 낚시 그리고 팀너 낚시 하실 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예.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하시죠. 예. 자, 고맙습니다. 낚시 영어리.